네, 안녕하세요. 변리사 스쿨 민법 강사 류호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이제 변리사 준비 알아보러 오셨죠. 오늘 저는 민법 강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민법 공부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데 좀 시험 전반에 대한 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알아보셨겠지만 변리사는 이제 1차 시험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은 오로지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지선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이제 정답을 골라내면 되는 이제 객관식 문제로만 이제 시험을 보시고요. 2차 시험은 논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백지 시험지를 채워 넣으셔야 되는 게 이제 2차 시험이고요. 근데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2차 시험이 자격이 주어지는데 1차 시험에 한 번 합격하면, 그러니까 예컨대 올해가 이제 23년이니까 23년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이게 이제 2월 셋째 주쯤 봐요. 통상적으로 변리사 1차 시험은 2월 셋째 주 토요일쯤에 봅니다. 그죠? 그래서 2월에 이제 1차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을 하면 그해 한 7월쯤에 2차 시험을 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24년에 또 2차 시험을 또 보는데, 그래서 1차 시험을 한번 합격하면 그 당해 연도에 2차 시험을 한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 시험까지 2차 시험은 2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한번 합격하면 2차 시험 2번 볼 수 있는데, 이 2차 시험을 당해 연도에 보는 2차 시험을 우리가 뭐 편하게 하면 동차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을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이제 기득권자로 뭐 이제 시험 본다는 의미에서 뭐 기득이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1차 시험에 합격했다가 2차 시험에 안 되고 뭐 다음에 기득까지 탈락을 하면 그때 이제 1차 시험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되는 뭐 그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요 보시다시피 이제 2월에서 5월까지 7월까지 이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차 시험에 합격한다는 거는 매우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1차 시험 합격하고 바로 그 해 2차 시험까지 바로 합격했다. 여러분 정말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동차 합격이라고 부릅니다. 1년에 뭐 한 몇 명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년에 그러니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워낙 어려우니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1년에 몇 명씩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목표는 뭐 좋게 잡고 가야 되니까 이제 동차 합격을 목표로 달리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제 우리 1차 설명회니까 이제 1차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1차 시험은 세 과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그래서 1교시에는 이제 산업재산권법이라고, 우리 변리사라는 자격증이 이제 뭐 특허권이나 뭐 이런 지적재산권법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업재산권법 안에 특허법, 그 다음에 상표법,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이제 세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나중에 변리사가 되면 이제 이 법률들을 다루어서 이제 실무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2교시가 이제 민법인데, 예컨대 이제 특허권이 침해되거나 뭐 이제 뭐 상표권이 침해된다 그러면 민법상 뭐 불법행위 뭐 손해배상 청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를 하실 때 그러니까 특허권이 침해됐다 그러면 뭐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등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민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범위에 이제 민법이라는 게 들어있고, 또 이제 이 민법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부분 이공계열이실 텐데 민법이라는 게 모든 법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민법부터 이제 뭐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교시가 자연과학. 이 자연과학 안에는 잘 아시는 이제 물, 화, 생, 지, 그래가지고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제 네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고요. 그래서 이제 민법에 대해서 오늘 방법론을 말씀드릴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변리사 1차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제 민법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법학이 가장 기초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변리사라는 게 특허나 뭐 이런 상표는 뭐 좀 그런데 특허권 같은 거는 이제 과학적 발명품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공계열 학생들이 이제 많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이공계열. 쉽게 얘기해서
법학이라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냥 예, 생전 내 법학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뭐 좀 배운 거 빼고는 거의 없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민법부터 이제 보게 되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강 이렇게 이제 그 과목하고 이제 뭐 1차, 2차 시험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민법 강사니까 이제 민법 공부 방법은 오늘 프린트 2장짜리 나간 거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좀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자 1번에 민법의 특성이라고 돼 있는데, 첫째 문단에 이제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다. 그러면 둘째 줄 보시면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1교시, 2교시, 3교시인데 객관식이라고 그랬죠. 다 40문제씩입니다. 40문제인데 한 과목당 100점씩 100점이 되니까 한 문제당 뭐 2.5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2.5점씩 40문제 나온다. 근데 이제 산업재산권법은 특허, 상표, 디자인, 보호법 이렇게 세 과목이 이제 40문제인데 민법은 단일 과목인데 그냥 40문제입니다. 그죠? 그만큼 양이 많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학도 물리화학, 생물지학 네 과목이 이제 40문제니까 각 문, 뭐 10문제씩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첫째 문단에 나오듯이 민법은 정말 양이 많습니다. 제 기본서가 포인트 민법이라는 기본서를 쓰는데 이게 한 940페이지 정도 됩니다. 뭐, 여러분 오늘 뭐 나가시다 보면 그쪽에 책에 견본이 이제 뭐 들어오시다가도 보셨겠지만, 견본이 저기 비치가 돼 있는데, 그 책을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거나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고, 한번 그냥 살펴보세요.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과연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보시면, 이게 책 있으니, 견본이 있으니까 940페이지 정도. 이제 최신 빨래부터 한 960 됐겠구나. 이렇게 이제, 거의 1000페이지에 육박하는 책이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상전 처음 보는, 그죠? 그런 이제 법학인데 960페이지에 육박하는 매우 많다. 그죠? 그래서 다음 줄 보시면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양이 많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보통 우리 수험, 여기 있다 그러죠. 보통 우리 수험 기간은 3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3월 휴일 빼니까 3월 4일에 시작하겠던데. 이때 이제 기본 강의, 민법 기본 강의 개강합니다. 그래서 3월 4일에 이제 올해 3월 4일에 민법 기본 강의 개강할 텐데, 이유는 뭐 2월 달에 시험, 2월 셋째 주쯤에 시험을 보니까, 그죠? 시험 딱 끝나자마자 이제 그 전에 수험생들은 여기서 시험 딱 보고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로 3월에 이제 이렇게 기본 강의 시작한다. 근데 이제 민법 기본 강의는 한 50회 정도 잡고 합니다. 50회. 그래서 월화수목금 평일에 이제 5회씩 10주를 하게 되죠. 그죠? 10주면은 이제 뭐 2개월 반에서 거의 3개월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2개월에서 끝나면 한 5월 중순쯤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강의가 50회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그마치, 그러니까 과목 하나인데 2개월 반 정도가 소요가 되는 기본 강의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우리의 목표는 지금 당장 현실적인 목표는 이제 25년 2월에 보게 되는 1차 시험일 텐데, 이때까지 이제 민법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한 7월쯤 돼갖고 이제 중급 강의, 6월이구나. 6월쯤 중급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8월쯤 되면 객관식 강의하고,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강의가 이제 3개가 있는데, 우리 1차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이제 뭐 객관식 문제를 잘 풀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객관식 문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중급도 35회, 보통은 이제 30회 잡고 하는데 보강까지 하면 35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객관식 강의도 거의 25회 잡고 시작하는데 좀 이제 늘어나고, 그죠?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민법 강의만 해도 거의 100회 넘어간다. 그죠? 그러면 월화수목금 이렇게 평일날 맨날 해도 자그마치 20주. 그죠? 20주면 이게 20주면은 4, 5, 20주면은 거의 5개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1년의 수험 기간을 잡는데, 1년의 수험 기간을 잡는데, 민법을 1회독, 2회독, 3회독 정도 하는데 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민법만 보면 되는 게 아니잖아. 산업재산권법도 봐야 되고 자연과학도 봐야 되고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양이 매우 많다. 일단 뭐 요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이 많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밑줄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 닿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기본 강의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이렇게 50 했으면 그 다음에 2회 독재는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35회, 세 번째 볼 때는 25회 이런 식으로 조금씩 기간을 줄여나가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두 번째 주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는 민법 강사니까 이렇게 지우고 이제 민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민법도 크게 이제 대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 있는데, 채권은 또 총론하고, 강론하고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목차로 4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민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두 번째 문단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게 물권법의 기본적인 뭐 사항하고 채권법도 채권 총론 강론도 그 모두의 공통되는 이론들을 엿다가 모아하는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죠? 그리고 물권이라고 채권이라고 있는데, 물권이 변동되려면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서 물권이 변동되는 뭐 그런 과정을 거쳐요. 쉽게 얘기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묵차가 나뉘어져 있지만 전혀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관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각 단원 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민법 공부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민법 총칙을 알기 위해서 민법 총칙만 뭐 10번을 본다. 난 민법 총칙만 10번 봤다. 민법 총칙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권법, 채권법, 채권 여기까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그러고 다시 봐야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연관성이. 그래서 물권법도 잘 하려면 채권도 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수업하다 보면 계속 물권법 하는데 채권법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 단원과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할 때 뭐 처음에 좀 각오를 갖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뭐 도중에 멈추고 하다가 이제 멈추고 뭐 몇 개월 있다가 또 시작한다고 또 민법 총칙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하고, 그죠? 이러면 공부가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민법을 잘 하려면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한번 봐야 돼, 일단.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회독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거 다 부러졌구나. 회독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수험 생활에 들어오면 회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텐데,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다? 이래도. 다 보고 나서 한번 돌아와서 또 봤다? 그러면 이제 2회독. 그리고 2회독까지 마치고 나서 한번 돌아와서 또 봤다? 그러면 이제 3회독. 그래서 이 민법은 한 3회독 정도 돼야, 그래야 비로소 요 연결되는 내용들이 막 연결이 되면서 이제 그제서야 민법 총칙이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민법 총칙을 제대로 하려면 이것만 뭐 많이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연결성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회독수를 좀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학원 커리큘럼도 뭐 우리 뭐 경험의 산물이잖아요. 우리 학원 뭐 다들 강사님 다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기본 강의 1회독, 중급 강의 2회독, 객관식 강의 3회독 이런 식으로 하면 1회독, 2회독, 3회독까지 끝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이 구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객관식 강의 끝나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 보통 10월쯤 끝나는데 11, 12, 1, 2 이렇게 한 4에서 5개월 정도 남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 여러분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마무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맨날 그 수험생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실력이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3월에 시작해갖고 뭐 이제 여기가 우리가 목표로 삼는 이제 90점이다 목표로 삼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되게 더디게 가다가, 그죠? 나중에 막판 마무리할 때 실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쯤까지 한 3회독 한문, 여러분 3회독 많이 하는 것 같지만 3회독 갖고 부족해요. 그래서 3회독 끝나고 나서 막판 마무리 단계에 요 4, 5개월 동안 전 과목을 또 한 2, 3회독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총 5회독에서 6회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돼야 이제 시험장에 들어갈 자격이 생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죠? 예. 자리 채우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독이 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지금 3월에서 지금 거의 10월까지 7개월 동안 3회독 했는데 나중에 막판 4, 5개월 안에 또 3회독을 또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물론 이때 3회독 해놨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한 번 보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 앞에 시간을 잘 보내야만 요때 3회독이 가능해요. 이 앞에 시간을 잘 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느는데 요 시간을 제대로 잘 보내지 않으면 이게 여기서 올라가질 않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매우 잘 보내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일단 뭐 잠깐 뭐 딴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아까 그래서 이게 이제 40문제 100점씩 그랬잖아요. 그 밑에 문단이 있으니까 일단 요거 읽어보시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 두 번째 문단에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어려운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다. 그래서 다음 밑줄,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비로소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민법은 한 권의 기본서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내용이 모두 섞여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수학을 생각해 보면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학년 수준만 배우고 그렇게 단계별로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시험은 그냥 1년에 끝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제 포인트 민법 안에도 뭐 초등학교 1학년 내용 뭐 법학으로 치면 고등학교 3학년 내용 이렇게 있는데 앞부분에서 뒷부분에 초등학교 내용도 모르는데 여기서 막 고3짜리 내용 막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할 때 매우 어렵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섞여 있고 변리사 시험은 1년에 1회 시험이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다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어렵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정리해보면 민법은 각 단원과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민법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1회독 하는데 몇 개월 걸린다고요? 거의 2개월 반, 3개월까지 걸린다. 그러면 1회독하고 돌아와서 2회독 할 때 이 이전에 봤던 것들이 또 기억이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어려워요, 이게 민법이. 그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는데 2개월, 3개월이 소요되므로 뒷부분 공부할 때쯤 또 앞부분이 기억이 희미해져서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 안 된다고 해도 끝까지 매달릴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게 매달리고 회독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실력이 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어렵다 이러고 뭐 좀 포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있죠. 그렇다면 민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자, 밑줄 있죠.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끝까지 보고 와서 다시 봐야 제대로 이해가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고 다음 밑줄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이 되고 따라서 너무 이제 꼼꼼한 수험생들 같으면 이해가 안 되면 막 못 넘어가고 그러신 분들 계신데 굵은 글씨 돼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막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 볼 때, 이제 뭐 갑자기 고3 내용이 그냥 튀어나오는데, 그죠? 이거 제대로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이제 강사가 앞에서 뒤에 있는 것까지 끌어다가 막 사례 뭐 갑이 어쩌네, 을이 어쩌네, 다 설명은 다 끌어다가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당장 무슨 소리인지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드려요. 그게 저희 강사의 역할이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확 자기께 바로 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반복하면서 자기 실력을 이제 늘려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민법의 특성이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너무 꼼꼼하게 막 자세하게 막 이렇게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회독이 좀 돼야지 알겠구나 이런 걸 미리 알고 계시면 좀 나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있는데 이제 굵은 글씨 민법에서 고득점에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민법을 정복하는 게 이렇게 배우기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점수 통계표 같은 걸 봐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하려던 얘기 할게요. 그래서 각 과목당 100점씩인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20계열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러 온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웠는데 자연과학 점수가 제일 낮아요. 자연과학 점수가.
그러니까 이제 물리화학 생물 지학인데 여러분들이 근데 물리 전공이다 그러면 물리는 잘해도 화학이나 하면 약하잖아요. 생물이나 그죠? 또 혹시 뭐 생물 전공이면은 생물은 잘해도 이제 물리나 화학은 어렵잖아. 그죠? 이런 식이어가지고 이 자연과학이 보통 1차 합격생을 보더라도 자연과학이 대부분 보통 한 60점 넘어가면 이제 1차 합격 기준이 됩니다. 이거 70점 넘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연과학이. 자연과학 70점 맞았다 그러면 대박 났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1차 시험에 합격 그 커트라인 통계를 보면 대부분 70대 후반, 그러니까 76, 7? 이거 이제 매년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매년마다 시험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떨 때 너무 어려울 때는 막 73점대까지 떨어지고 또 너무 쉬울 때는 또 막 81점대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난이도 편차는 있겠지만 그 가장 많은 커트라인 점수대를 보면 76에서 7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커트라인 목표로 공부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한 80점은 맞는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죠? 자연과학 60점 맞아버리면 7점 나오기 거의 불가능하다 그랬죠? 60점 나와버리면 나머지 두 과목 몇 점 맞아야 돼? 90점씩 맞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자연과학에 특화돼 있다 이런 분들은 이거 막 70점 맞아버린다 그러면 이쪽에서 좀 여유가 생기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산재법이나 민법에서 90점 이상을 찍어줘야 그래 이제 합격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차 시험에 좀 쉽게 합격하는 수험생들 점수 보면 민법 막 95 막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하지 못하면 1차 합격이 어렵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 90점 이상을 받아줘야 되는데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밑에는 여러분들 사실 이제 공부라면 이제 뭐 도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변리사 시험이 아무래도 지금 현존하는 변호사 시험은 이제 그 아예 다른 쪽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현존하는 자격 시험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시험 형태로 보는 자격 시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시험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수준도 만만치가 않아요. 대부분 나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했다 뭐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경쟁 상대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밑에 뭐 제가 뭐 공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제 1번 이해와 암기의 반복이다 뭐 이런 얘기 써놨지만 여러분들 뭐 좀 뭐 잔소리 같은 얘기긴 해요. 그죠? 근데 이제 1번 이해와 암기의 반복인데 제가 가르치고 이제 부제로 암기의 중요성을 하나 써놨죠. 여러분들이 이공계열이다 보니까 이해를 너무 치중을 해요. 이해를 너무 치중을 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보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 할 때 실력이 는다고 그랬는데 이해만 해놓고 암기를 안 해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돌아왔을 때 연결이 잘 안 돼요. 민법의 특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 볼 때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라도 일단 뭐 암기해야 될 거는 좀 암기를 해가면서 나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그 중용이잖아요. 암기와 이해가 있으면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면 안 되고 암기에도 좀 우리는 이거는 수험이니까 그죠? 그래서 암기에도 좀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줘야겠다.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모든 학문이 그렇겠지만 법학은 특히 이해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해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940페이지, 960페이지짜리 책을 어떻게 다 외울 거야. 그죠? 이해하면은 암기의 양이 확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 건데 그래서 민법은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해서 암기를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면 암기의 양을 그만큼 줄일 수는 있는데 결국 다음 줄 암기를 경시해서는 절대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고득점을 위하려면 반드시 암기가 보조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민법 지식에도 단계가 있으니까 1단계가 기본적인 사항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2단계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상위 개념이나 응용 문제를 이해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셋째 줄 보면 통상적인 수험생들은 암기를 나쁘게만 하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험생들 보면 나 이거 암기해서 맞췄다. 그러면 내가 아는 거 아닌 것 같다. 시험에서 불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암기해서 맞추나 이해해서 맞추나 똑같이 2.5점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수험생들을 보면 암기를 막 나쁘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됐고. 그래서 이제 결론 맨 밑에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해와 암기. 그래서 이제 둘째 줄 마지막 문단 둘째 줄. 이해와 암기는 어느 하나에 치중돼서는 안 되고 이해와 암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돼. 그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1차는 객관식만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때까지는 객관식 문제 하나도 안 보고 있다가 그죠? 객관식 시즌 돼서 이제부터 객관식 문제집 본다. 그죠?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그 강사님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저는 기본 강의 하면서도 기출문제 던져드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변리사 기출문제 하고 변호사 기출문제하고 이렇게 모아놓은 게 제 책에 이제 OX 지문집이라고 있는데 요 나중에 8월 달에 객관식 보게 될 때는 요 객관식 책이 거의 1400페이지에 육박해요. 매우 양이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음, 그러니까 요 제 객관식 문제집이 포인트 객관식인데 이 동네에서 아마 제일 자세하다고 평을 받아요. 그죠? 그만큼 좀 정복하기 어렵긴 한데 대신 이것만 정복해 놓으면은 실제 시험에서 무서울 게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만큼 양이 많으니까 이제 좀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걸 갖다가 이 두꺼운 거를 처음부터 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OX 지문집 600페이지 정도. 요거 이제 나가서 보시면 OX 지문집 한 요 정도 두께 되고 객관식 문제집 한 이 정도 두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 객관식 문제집 처음 잡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힘드니까 저는 기본 강의할 때 OX 지문집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나간 부분,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서 회독을 하고 그러니까 강의를 나가면 그 진도 나간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서 회독을 해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들인 OX 지문집 해당 부분까지 풀어오시면 다음에 2교시 할 때 그 전날 했던 부분에 OX 지문집 한 30분 정도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진도 나가고 그죠?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할 때부터 객관식을 병행을 해드린다 그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도움이 좀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객관식 하나도 안 보고 있다가 이때 객관식 처음 보는 것보다 미리 기출문제 정도는 좀 봐두는 게 좋지 않냐,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 제목이 병행이었고, 요거는 이제 제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넘어가시고. 그래서 3쪽의 맨 위에 이제 그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여러분 이제 예습은 필요 없어요. 예습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우리 법학교 가서는 예습해도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예습 없이 그냥 강의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먼저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서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객관식 문제까지 푸시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그냥 1년 내내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조문의 중요성. 우리 법학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문이 있겠죠. 그 다음에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문은 여러분 법 규정 아시잖아요. 그냥 법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판례는 대법원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결문. 실제 시험은 여기서만 20, 30%. 그 다음에 판례가 거의 60, 70%. 더 많다. 거의 7, 80%. 7, 80%.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은 이제 5에서 10% 정도. 조금 많이 안 나온다. 우리 이론이라는 게, 법학에서는 견해 대립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걸 이쪽으로 해결하는 게 맞냐, 이쪽으로 해결하는 게 맞냐, 그러면 견해 대립이 있거든요. 근데 견해 대립이 있으면 객관식에서 출제가 돼야 안 돼요? 못 내죠. 어떤 교수님은 이게 맞다고 그러고 어떤 교수님은 이게 맞다고 그러는데 정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판례. 대법원이 이때는 이렇게 한다. 딱 판결문 적어놨으니까 이게 정답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판례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7에서 80%. 거의 대부분 판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판례가 어디서 나오냐? 다 조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문이 비어 있거나 조문이 있는데 명확하게 해석이 안 돼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 판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판례를 제대로 하려면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보면 여러분들 수험생이 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수험생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시간에 쫓게 돼요. 왜냐하면 1년 만에 이 많은 양들을 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조문을 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조문이 중요하다 말씀드려도, 알면서도 자꾸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절로 이쪽으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조문에 소홀해지는 이런 우를 범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아예 조문은 중요한 것이라는 관념을 딱 심어 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이걸 또 잘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문의 중요성 보시면, 출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가 제일 많고 조문 이론의 순서가 되는데, 아래 밑줄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도 판례는 대부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대부분 수험생들이 평이한 판례 문제 맞추는데 결국 조문 문제에서 승부가 나는, 아까 90점 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두 문제 차이로 이제 승부가 나요. 그죠? 그래서 결국 조문 문제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줄 보시면, 지금은 우리 초보자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문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 해놨죠. 제 포인트 민법 기본서 안에도 조문이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이 안에 조문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조문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기본 강의 시작할 때 조문집을 프린트로 나눠드려요. 그거, 이 프린트를 가지고 딱 그냥 스프링 처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들고 다니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풀 때나 읽을 때나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나 조문이 나오면 반드시 좋은 집을 열고 찾아서 확인해보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다음 문단에 조문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문 하나만 봐도 그 조문과 관련된 판례들이 막 쫙 생각이 나고, 그죠? 쫙 펼쳐지고, 조문만 봐도 그게 관련된 기출문제들이 뭐가 나왔는지 쫙 펼쳐지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려면 처음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다음 줄, 조문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읽는다는 게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사실관계, 관련 판례 기출지문 이런 걸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다음 줄, 조문과 판례 기본서 객관식 문제집을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최소한 3회독 이상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조문집을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결론, 초심자라면 우선은 조문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무슨 소리인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굵은 글씨죠. 초심자라면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태도만 길러놔도 여러분이 좀 성공적이다. 그죠? 그래서 농담 삼아서 저 앞에 이제 맥주집 하나 있는데, 작년 뜨거운 여름에 이제 저게 막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도 강의하는데 막 이제 덥고 그러니까 저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나는데, 수험생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거 맥주집 완성되면 가서 마셔도 좋다. 대신 조문집 들고 가라 그랬어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 조문집 들고 와서, 그죠? 조문 하나 보고서, 이거 조문 내가 알았다 그러고 시원하게 한 잔 먹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네에 사시는 분,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 지하철 타고 다닐 때나 버스 타고 다닐 때나, 그죠? 이럴 때 절대 놀면 안 됩니다. 밖에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조문집 들고 다니면서 보시면서 다녀야 돼요. 그죠?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심자라면 이렇게 민법 공부할 때 항상 좋은 집을 옆에 두고 수시로 보는 태도를 잘 길러 놓으셔라. 그죠? 안 그러면 나중에 시간에 쫓겨서 결국 소홀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교재 선택인데, 여러분들 좀 알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민법은 교수님 저서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960페이지 많다고 그랬는데, 교수님 저서들은 기본적으로 2000페이지입니다. 2000페이지. 이만합니다. 그죠? 2000페이지. 그런데 교수님들의 관심은, 아까 조문 판례 이론이 있는데, 교수님들의 관심은 여기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우리나라의 민법 조문이 나가야 될 방향, 그 다음에 우리 판례가 잘못된 게 있으면 비판하고 또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그죠?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 아니야. 그죠? 그런 게 결국 이제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 이론에 관심이 매우 많으시기 때문에 이 많은 2000페이지 안에 이론의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죠. 아까 많이 나오고, 이거 나와야 5%. 진짜 많이 나오면 10%인데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수님 저서는 학술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저서죠. 이건 저는 수험서고, 수험서. 학술적 가치를 따지자면 교수님의 저서가 훨씬 좋죠. 그죠? 하지만 시험을 위해서는 이 교수님의 저서를 보다 보면 1년 내내 민법만 해도 안 끝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험서를 선택하는 게 이게 맞는 선택이겠다. 그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함부로 교수님 져서 이렇게 잡지 마시고 가끔 참고로 보시는 건 괜찮은데 이걸 갖다가 주로 잡았다가는 진짜 1년 내내 민법만 공부해도 민법이 안 끝납니다. 그죠? 이런 말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복습의 중요성인데,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학습이 있죠. 이게 한자로 배우락 익힐습인데, 학습에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배우락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익힐습입니다. 특히 수험에 있어서는. 네. 배워도 그걸 자기가 익히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나중에 시험장 가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면 강의 들을 땐 다 알았는데 나중에 문제 풀어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복습이 중요하다. 배우고 나면 항상 익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시면 밑줄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강사가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들은 그 길을 반드시 스스로 걸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막 이제 진입하는 입장에서 각오도 막 그냥 단단히 잡고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단기간 내에 한번 끝내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그죠? 기본 강의 하루 들으면 피곤한데 이거 복습해야 돼. 교수님이 선생님이 기본 강의 들으면은 기본서 회독도 하라고 그랬고 문제도 풀라고 그랬는데 게다가 제가 이제 요것만 적었지만 대부분 자연과학 한 과목이나 아니면 특허법 이런 거를 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2개씩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복습해야 될 양도 많고 그러면 시간이 이때부터 시간을 쫓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복습 좀 소홀히 하고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각오가 단단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무너져요.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뭐가 안 된다고?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러면 시험 날짜는 다가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합격해서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뭐 공부 다 해보신 분들이지만 이거 지키기 쉽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지만 하루에 일과 강의 수강하고 반드시 기본서 읽고 기출문제 풀고 이걸 하루 만에 그 하루에 해당되는 양은 해내야 돼요. 그걸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다. 그죠? 그게 당장은 티가 안 나도 여기 가면 티가 확 난다. 차이가 확 벌어진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죠? 복습 좀 열심히 하시자.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6번에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 제 강의 들으면 뭐 자주 보게 될 그림인데 23년 문제, 22년 문제, 21년 문제, 20년 문제, 뭐 19년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요 해만 나왔죠. 기존에 안 나오다가 요 해만 나왔다. 이때도 요것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온다. 이런 것들. 그죠? 그런데 가운데 보세요. 이게 뭐야? 매년 나오네, 매년. 그죠? 매년 나온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당연히 제가 이런 거 그림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다 이거라 그래. 그죠? 당연히 여기에 집중해야지. 매년 나오니까. 그죠? 여기가 중요한 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되면 이게 생깁니다. 내가 인생을 거고 여기 들어왔는데 이거 떨어지면 이거 이제 뭐다 부모님 뵐 낯도 없고 그죠? 나도 뭐 힘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불안감에 이거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네. 이것도 해야 되겠네. 이것도 해야 되겠네. 이러다 보면 공부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죠? 이렇게. 공부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공부 범위 이만큼 해야 되는 이게 여러분 뭐 또 당장 면적으로도 보이지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 거의 공부 양이 배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럼 아까 제가 한 6회독 시험 최소한 이제 1년 동안 6회독 정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양을 늘리면 3회독밖에 못 하고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어디서 빵꾸가 나냐? 결국 여기서 빵꾸가 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쫓아다니다가 여기서 빵꾸가 나면 이거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1차 시험 이제 끝나고 나면 항상 이제 합격했다고 감사 인사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번에 좀 부족해서 좀 점수가 안 나왔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 오는 수험생들 보면 뭐 틀렸냐 물어보면 여기 뻥뻥 나가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할 때는 이런 거 보고 싶으면 이거부터 좀 제대로 알고 봐라. 제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 시험에서는 공부 양 늘리기 시작하면 이 끝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 호기심.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죠? 예컨대 조문이 있고, 이렇게 A 사안에서도 조문이 있고, 뭐 A 다시 사안에서 판례가 있고, 근데 A2 다시 사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궁금한 거야. 이럴 땐 이렇게 되고, 이럴 땐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땐 어떻게 되냐? 그죠? 근데 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어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궁금해. 막 질문하고 막 그래요. 그죠? 이런데 신경 쓰는 시간조차 매우 아까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게 제일 큰 이유긴 한데, 불안하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계속 불안하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요. 그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공부의 분량은 늘리면 안 된다. 그죠? 요거를 제가 이제 처음부터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죠?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밑줄 보시면, 기본기와 절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고요. 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민법이 끝이 없어요. 또한 이 시험을 보면 반드시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실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돼요. 그죠?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는 불안감에 이런 지문들까지 모두 커버한답시고, 내가 보는 교재에 혹시 빠져있는 판례가 있는지, 내가 보는 어려운 판례가 더 있진 않은지, 이렇게 책에도 없는 판례를 찾아가고 공부의 양을 늘리기 시작한다. 이러면 이제 불합격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기를 이제 바라고. 그래서 다음 밑줄, 항상 이 수험생은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들 이 시험이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밑줄 있죠. 남들 못 맞추는 문제까지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험이에요. 90점이라고 그랬지만 남들 아는 것만 다 맞춰도 90점 나옵니다. 이거.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험을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인 만큼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을 잘 억제하고 공부할 분량을 최소화해서 딱 그만큼을 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가장 선명하게 확실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넓게 공부해서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굵은 글씨 결론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조문과 기본 판례들 있잖아요. 이걸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셔라. 이렇게 열심히 익히셔가지고 들어가면,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죠? 되시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딱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제 수험생에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1월 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앞에 지금 1월 초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유리한 지위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올해 이제 3월 4일에 민법 강의 시작할 거예요. 기본 강의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1월 초잖아요. 여러분 이동안 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이동안 놀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진입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진입하세요. 그죠? 이 시험 쉬운 시험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 걸린 시험이고, 이거 잘못되면은 이 시험 들어왔다가 막 1차 몇 번 떨어지고 2차 갔다가 또 뭐 떨어지고 돌아온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5년 막 7년 금방 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진입 여부 자체는 신중하게 고민하시되, 만약에 진입 여부를 결정을 하셨다, 난 들어간다 생각을 하셨으면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최소한 2개월이라도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이때 시작하시는 분들도 물론 1년이 기간 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시간은 많을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게 여러분들 지금 1월 초에 앉잖아. 그래서 이때 진입하시는 분들보다 최소한 2개월 벌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이 기간 동안 민법 한 번이라도 봐둬라. 아니면 자연과학이라도 좀 이제 뭐 좀 봐둬라. 그죠? 그래서 민법을 좀 봐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 2개월이니까 우리 그리고 여기 이제 이미 종합반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강의 바로 열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민법 기본 강의 시작해갖고 3월에 시작하기 전에 1회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남들 1회독 할 때 여러분들 2회독이야. 이게 얼마나 유리한 지위에 있을지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죠. 그죠? 다만 이제 그 교과서가 이제 민법, 요 교과서가 포인트 민법이 이제 작년판이고, 요때 이제 새 판으로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당인지 모르겠는데, 작년판이 이제 다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책이 없어요. 그래서 교재가 구매가 안 돼요. 교재가 구매가 안 돼서 우리 출판사에서 다행히 PDF를 공짜로 배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값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 강의 수강해갖고 미리 2개월 동안 민법 한번 봐두고 싶다 그러면 그 고시계사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 연락하면 이제 PDF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2개월 동안 민법 수강 1회독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때 또 1회독 하시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다른 수험생들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굳이 책값 뭐 작년판, 올해판 두 번 살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서 반드시 바로 이제 오늘 뭐 일요일이잖아요.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그 여력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절대로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되고 바로 들어가셔라. 그죠? 그래야 요때 가서 합격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들어간다. 되셨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자연과학 김민 선생님, 생물 선생님 들어오실 텐데, 이분은 자연과학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전략도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반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조현중 변리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다음 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얼굴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